자, 기나긴 진짜 신라김치 찾기 문제를 끝내고 가볍게 왕씨 편으로 왔습니다. 예, 이것은 연천 호로고루 경순왕평 시리즈를 끝내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편은 고려왕조 성격 문제입니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장과 신라계승장과 문제인데요. 예, 호로고루에서 그 썰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호로고루, 예, 삼국시대 한강유역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고구려와 국경선 역할을 했던 임진강변에 구축해놓은 이 고구려 요새 중 하나가 바로 호로고루입니다. 임진강과 지천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강한대지에 형성된 강한대지에 쌓은 강한평지성입니다. 예,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 부대장 뭐 적혀 있더라고. 이게 지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네. 자, 보시다시피 그 내부는 그리 넓지 않죠. 군사들이 주둔한 수경지 성격이 강한 성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로고루는 삼각형 강한 평지성이다.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성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서 남한에서는 보기 힘든 고구려만의, 예, 뭐 이렇게 남한하고 이렇게 뒤섞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구려만의 독특한 그런 성격의 성을 보고 계십니다. 예, 호로고루 성은 호로고루는 삼각형 강한 평지성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성곽입니다. 호로고루성은 출입통로에 해당하는 동쪽을 제하고는 강한 절벽을 천원 성벽으로 삼았고 동쪽에만 높이 10여 미터의 석축을 쌓고 성문을 덧던 것으로 봅니다. 작은 돌을 겹겹이 쌓아올린 모습은 전형적인 고구려 산성의 성벽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동벽은 10여 미터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성벽에 올라서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와서 막루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호로고루는 6세기 중엽부터 이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7세기 후반까지 약 120년간 임진강 유역을 방어하는 고구려 국경 방어 사령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은 6세기 중엽 이후 200년 동안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하천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강의 양안을 따라가며 주요 길목마다 구축되어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성곽이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 중에도 호로고루는 조수간만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 상류에 위치해서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배를 타지 않고 도하할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에 접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평양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이 백제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하는 가장 빠른 길이 개성과 장단을 지나서 호로고루 앞 여울목을 이 말을 타고 직접 건너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우, 덥네요. 예. 조선시대에도 이 지역은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었고 이 한국전 당시에도 북한군 주력 전차부대가 개성을 통과해 문산으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에 도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복원을 한 건데 이 남한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예요. 이게 고구려 산성이에요. 작은 돌을 따닥따닥 쌓아 놓은 게 이게 고구려 산성 형태입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었고 한국전 당시에도 북한군 주력 전차부대가 개성을 통과해서 문산으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해서 도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요 앞에 보시는 요 하얀 거, 요 계단, 요 하얀 거, 요거는 이제 신라가 쌓은 거고, 저 가장 뒤쪽에 있는 저 시커먼 벽들, 돌들, 저게 고구려 거예요. 여기 표지판이
예, 여기 있죠. 고구려 최성벽, 고구려 보축성벽 1번, 2번. 예, 그 맨 뒷줄 두 줄. 저기 고구려, 여기 보면은 잘 차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앞에 거는 진짜 좀 뭐가 그냥 따닥따닥 이렇게 나 있는데, 진짜 뒤에 거는 시커멓게 해서 이가 맞게 잘 되어 있죠. 그냥 자잘한 돌이 이렇게 이가 맞게 딱 돼 있는 거고, 앞에는 그냥 넓적한 걸 이렇게 쌓은, 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예, 다시 돌아가야겠네. 예, 호로고르는 고구려 유적입니다. 주요 고구려 유적이야 중국 동북 지역과 북조선에 밀집되어 있죠. 반면 남한에는 대부분 고구려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된 소규모 성과 보루 같은 관방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그 남진 정책이 본격화된 5세기부터 대신라 시대 이전까지로 편중되어 있다. 이 중 호로고르는 몇 안 되는 남한 내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입니다. 호로고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인근 지형이 조롱박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졌다고도 하고요. 마을을 뜻하는 홀, 즉 호로와 성을 뜻하는 구루가 합쳐져서 호로고루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호로고루성 내부는 토성, 외부는 석성으로 전형적인 고구려성의 특징을 보이고, 성곽은 영천에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 아차산에도 보루 형태가 있죠. 근데 연천 성곽보다는 형태나 규모 면에서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호로고루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임진강. 예, 임진강 중에서 가장 수심이 낮다고 합니다.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 고구려 남진 정책에 많이 이용됐고, 호로고르는 그 주변 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죠. 가장 많이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었다. 거기다가 기와류 중에서도 수준 있는 장식기와가 나서 남한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고구려 장수가 주둔한 걸로 봅니다. 이곳에서 그 고려조 성격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자일까요? 신라 계승자일까요? 이것은 국호냐 풍습이냐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백성이 먼저냐 왕실이 먼저냐. 예, 삼각형 모양이죠. 이 남한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희한한 형태라고 하는데, 백성이 먼저냐 왕실이 먼저냐. 예, 저번에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는 이분화된 사입니다. 왕실로 보면 신라와 가깝고 백성으로 보면 고구려와 가깝습니다. 서희 외교술은 백성 관점이죠. 고구려 후예라고 했죠. 거란 왔을 때 고구려 후예다. 뭐 저기 고려민국이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뭐 백성들이야. 일부 1처제였으니까 고려민국이 중도 코드인데는 변화가 없죠. 대려 옵션이 하나 더 늘었어요.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 그래서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한, 대가야, 예, 대한민국, 대가야민국, 예, 이승만, 박정희 우파. 그 다음에 고려민국 또는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자유민국. 요거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자유민국 하나 더 붙었네. 중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인민국. 뭐 저기 세조나 아니면 아니 세조란다. 저기 아니죠. 세조는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이고, 태종, 세조 이런 거는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이고, 그거 말고 예, 그 저기 선조나 인조, 예, 뭐 그런 거, 이성계, 정도전, 이게 이제 그냥 조선 모두. 그래서 그 왕실은 다처제고 백성은 1처제인 게 고려입니다. 여기가 임진강 중에서 가장 지금 수심이 낮다고. 여기로 도화할 수 있어요. 저기 이렇게 북한권 이쪽으로 해서 개성소를 일부러 이렇게 문산 안 거치고 일러오는 게 낮아서. 백성은 1처제, 왕실은 다처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모두 족외혼 사회로 조선 때 다시 족외혼이 부활해가지고 오늘날도 족외혼이죠. 일부 1처제고. 근데 신라와 고려는 족내혼이었다고요.
예, 물론 왕실만 종래혼,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실만 종래혼, 골품제. 예,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을 샘족기원설에서 찾습니다. 정사고려사에서 작재건 탄생 챕터에 당선종 후손 주장이 나오죠. 숙종은 아니지만 선종 자손이란 주장에 중국청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당나라는 유목민족 터키 개 왕실이다. 그러면 한국이 시와는 무관하죠. 당나라. 당나라는 유목민족 터키 개 왕실이다. 오늘 여기 저기 보이시는 저기 홍보관, 예, 월화 문 닫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문 닫았는데, 다른 두 군데 뭐 당포성이나 아니면 은대리성, 예, 거기는 가지 않고, 예,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진 직전이에요. 지금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듯한 개고생입니다. 예, 농서이 시설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거다. 예, 당나라 이씨는 한국 이씨하고는 무관하다. 예, 고려는 고구려 개성자일까 신라 개성자일까. 예, 이번 시간에 물음만 던지는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예, 다음 편에서 연천 숭의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저거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이게 초원 참 기분이 좋네요. 이게 집수시설. 예,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